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입니다. 얼마 전 스냅이라는 소셜미디어 기업의 주가가 이틀 만에 30% 가까이 빠져버리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스냅이라는 기업은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다루게 됐어요. 오늘 영상의 순서는 스냅이 하락한 이유를 알아보고 이런 스냅의 하락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스냅 하락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며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스냅 주가는 실적 발표 직후인 지난 10월 22일에 폭락을 시작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폭락은 분명 실적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냅의 실적을 한번 살펴봤어요. 일단 소셜미디어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트래픽이기 때문에 DAU라고 부르는 데일리 액티브 유저를 살펴봤는데요. 참고로 DAU는 일간 활성 이용자 수로서 하루 동안에 스냅챗에 한 번이라도 접속한 계정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번 분기 DAU는 3억 60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한 수치이고 직전 분기 대비로는 4.4% 증가한 수치로서 양호한 수치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준수한 DAU를 기록했기 때문에 주가가 30% 폭락한 것은 DAU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분기 매출은 10억 6,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7%, 직전 분기 대비로는 8.6% 증가했어요. 심지어 매출은 정말 잘 나왔기 때문에 매출 때문도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순이익을 살펴봤어요. 스냅은 성장주이기 때문에 아직은 손실을 기록 중에 있는 기업이긴 해요. 그럼에도 점점 적자폭을 줄여나가면서 이번 분기 넷 로스 마진은 마이너스 7%로 직전 분기 마이너스 15%, 전년 동기 마이너스 29%에 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게다가 순이익에서 감가상각이나 주식 기반 보상 비용 같은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어저스트 에비타 마진은 16%로 흑자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전년 동기 8%, 직전 분기 12%에 비해서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트래픽으로 보든지 매출로 보든지 순이익으로 보든지 빠지지 않는 실적인데 도대체 왜 실적 발표 직후 주가가 폭락했을까요? 그건 바로 컨센서스 매출 예측치 때문이에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스냅 3분기 예상 매출은 11억 달러였는데 실제로는 예측치보다 1397만 달러가 낮은 10억 7천만 달러가 나왔으니까요. 그동안 스냅은 대부분 컨센서스 예측치를 상회하는 실제 매출을 기록해왔는데 이번에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를 보여줬어요. 최근에 주식시장은 적어도 예상치보다 조금은 더 좋은 실적은 보여줘야 본전을 하는 분위기인데 예상치보다 낮은 실적을 기록한다면 여지없이 주가 폭락을 맞이하곤 하거든요. 제가 2개월 전에 아마존 폭락에 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때 아마존도 아주 준수한 실적을 발표하고도 매출이 컨센서스 예측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가가 7% 이상 폭락하면서 하룻밤 사이에 시가총액 136조 원이 증발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30% 폭락은 너무한 것 같지 않나요? 사실 여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건 바로 지난 4월 26일에 실시된 아이폰의 iOS 14.5 업데이트인데요. 아이폰에서 이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어떤 앱이든지 아이폰 사용자의 활동을 추적하려고 하면 앱이 추적을 허용하도록 허락할지 말지를 알리는 팝업이 뜨게 돼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업데이트에 엄청난 기업들의 엄청난 수익이 좌지우지 되게 돼요. 일단 보자고요. 스냅챗을 딱 실행시켰는데 스냅챗 앱이 당신의 활동을 추적하도록 허용하겠습니까? 라는 팝업이 뜨면 허용을 누르실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게 뭔지는 모르더라도 일단 뉘앙스상 대부분 허용 버튼이 아닌 앱의 추적 금지 요청 버튼을 누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스냅챗 앱은 여러분들의 쿠키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되고 앱에 송출하는 광고의 타겟팅을 정확하게 할 수 없게 돼요. 신발이 필요해서 신발을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 신발 광고를 송출해야 그 사람이 광고를 클릭할 확률이 높을 텐데 쿠키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되면 누가 신발이 필요한지를 모르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런 광고의 특성상 광고를 클릭해야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냅처럼 이런 식으로 쿠키 정보를 수집해서 맞춤형 광고를 송출하는 기업들은 전부 애플의 이런 정책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애플의 업데이트가 지난 4월 26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난 2분기 실적에는 애플 업데이트 결과가 온전히 반영됐다고 볼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업데이트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정말 중요했는데 스냅이 이번 3분기 실적을 가장 먼저 발표했기 때문에 전 세계의 투자자들의 눈이 스냅에 집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나 컨센서스의 예상보다 좋지 못한 실적을 발표하게 됐고 그 결과 주가가 폭락하게 된 거예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스냅의 주가 하락은 너무나도 과한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맞춤형 광고가 꼭 쿠키 정보 수집을 통해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컨센서스 예측치보다 매출이 소폭 낮게 나왔을 뿐인 것이지 어찌됐건 매출이 늘어나긴 했으니까요. 이렇게 애플 정책에 영향을 받는 기업은 광고 수입이 주요 비즈니스인 기업들인데요. 지금부터는 스냅 주가 하락의 이유인 애플 정책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애플 정책에 영향을 받는 기업 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기업은 바로 페이스북인데요. 왜냐면 페이스북은 전체 매출의 97.4%가 광고 매출일 뿐만 아니라 구글의 안드로이드처럼 자신만의 진정한 플랫폼을 가지지 못한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페이스북,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아무리 몇십억 명의 이용자를 가진 소셜미디어 기업일지라도 애플의 iOS나 구글의 안드로이드에 종속된 일개 앱에 불과하니까요. 그리고 광고 매출이 전체 매출의 81.5%를 차지하는 구글도 애플 정책의 사정권 안에 들어있어요. 물론 구글은 안드로이드는 자기 거니까 페이스북보다는 영향이 조금 더 적긴 해요. 애플이 iOS에서 쿠키 수집을 막으면 안드로이드에서도 똑같이 쿠키 수집을 막아버림으로써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에 비해서 경쟁 우위에 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광고 매출이 전체 매출의 88.9%에 이르는 트위터에도 애플 정책의 사정권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마이너한 기업 중에서는 핀터레스트가 있는데요. 핀터레스트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추가를 해봤어요. 그런데 핀터레스트는 분기 보고서를 찾아봐도 전체 매출에서 광고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이건 그냥 광고 매출이 100%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광고 수입이 주요 비즈니스인 SNS 기업은 대부분 애플의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애플의 쿠키 수집 방지 정책이 이들 기업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건 조금 전 스냅의 실적을 통해서 이미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애플 정책 때문에 실적이 곤두박질 칠 정도는 아니었고 전문가들이 예상한 수치보다는 조금 더 매출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영상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이번 분기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7% 올랐고 컨센서스 예측치에 비해서는 2.7% 하락한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스냅 하나로만 놓고 보면 케이스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지난 10월 26일에 실적을 발표한 페이스북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페이스북의 3분기 매출은 290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고 직전 분기 대비로는 0.2% 소폭 하락했어요. 그런데 최근 분기에 페이스북의 성장세가 전년 동기 대비 40-50%에 육박했기 때문에 이번 분기 35% 매출 성장성이 다소 낮게 느껴질 수는 있어 보이긴 해요. 그럼에도 저는 페이스북처럼 큰 기업이 30% 넘게 성장을 했다는 점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더군다나 애플의 압박 속에서 이뤄낸 성장이니까요. 물론 이렇게 좋아 보이는 실적이지만 컨센서스 매출 예측치는 달성하지 못했어요. 3분기 컨센서스 매출 예측치가 295억 2천만 달러였는데 실제 매출은 290억 1000만 달러였으니 컨센서스 매출 예측치를 5억 1323만 달러 하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으니 페이스북의 주가는 실적 발표 직후 시원하게 4% 가까이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정말 미국 주식들은 실적에 기반해서 단순 명료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제가 미국 주식을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업의 펀더멘털 자체를 흔들지 못하는 단기적 이슈에 의한 하락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매수 타이밍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스냅의 폭락 이유가 된 애플의 정책 그리고 그 정책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미국 주식시장은 정말 단순 명료한 명제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된다는 점 그리고 그 명제가 덕출되는 시스템이 정말 투명하다는 점 그리고 이번 애플의 정책 이슈는 광고 기업들의 펀더멘털을 크게 흔들지는 못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눈과 귀를 열고 정보를 수집하다 보면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건 오늘 주제와는 크게 상관없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올해 S&P 500 지수는 연초에 비해서 25%가량 상승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올해 한 해 수익률이 20%를 넘지 못한다면 분명히 잘못된 투자를 하고 계신 거니까 자신의 투자 스타일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라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신들의 투자 스타일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냥 S&P 500 ETF를 사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S&P 500의 평균 수익률 이상의 수익률을 추구하실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였습니다.